이번 주 목표는 이제 소통하는 연합부 종사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는데 왜 이게 했냐면 제가 그 불교 저널이라고 한국에 매주 나오는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제가 이제 논설위원이에요. 근데 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논설을 하는데 주제를 소통하지 않은 한국 불교는 발전이 없다고 제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꿔가지고 소통하지 않은 한국 불교에 대한 재현이라고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나왔는데 제가 인기 1위가 됐어요. 인기 1위.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여기 저 기사가 저 칼럼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3위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2위가 올라가요. 1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한국에서 최고로 1위가 계속 뜨는 거라. 올해 상당한 또 1위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연화장사는 그래도 소통하는 불교인데 한국 소통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특히 제가자들이 계속 좋아요 계속 눌러주는 거라. 그리고 우리 그 기사를 계속 봐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가 원칙 많으니까 그걸 보고 저것이 계속 그냥 유통이 되는 거예요. 태그를 달아가지고 계속 유통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화정사 분들도 이제 저 뜻이 뭐냐면 우리 연화정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랄까 미국 불교라도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연화정사에 소통하는 연화정사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 주제를 원래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 불교 저널이라는 매주 나오는 주간지인데 주간 신문이죠. 거기에서 소통하는 한국 불교에 대해서 다뤘던 것을 보강해가지고 우리 연화정사가 이러한 방안으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사실은 연화정사는 소통하는 연화정사고요.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미국 내에서도 우리 연화정사 같은 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화정사예요. 연화정사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마어마하다는 거라 저리. 제가 명함을 주기가 부끄러워요. 명함을 주면 3901 그래가지고 그냥 페어리치 드라이브가 나오는 거라. 이게 3901 페어리치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가 페어팩스 버지니아 하면 딱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큰 절이 있냐는 거라 미국에. 이게 연화정사. 주소 3901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래요. 연화정사는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라. 119 룸 이야기를 하지 않고 3901 페어리치 드라이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페어팩스 버지니아는 이게 연화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저기 있는 명함 있잖아요. 저 명함을 가지고 다녀도 그 양심 명함을 가지고 남들 주셔라고. 그러면 연화정사가 이 정도 큰 절이라고요. 자, 이제 소통이 이제 각종 영역인데 연화정사가 제대로 되려면 불자님들이 소통이 돼야 되겠더라고. 가와만상이라고 연화정사 나오면 연화 소통이 잘 된다. 얼굴이 이게 있잖아요. 판이 상이자 상. 얼굴 상자니까 이 상자가 얼굴 상이거든. 얼굴 상이 이게 판이죠. 이게 얼굴 상의 판이. 그래도 좀 그럴싸해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해주고 연화사가 잘 보인다. 사람들 좀 훌륭하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오는 거라. 사실을 제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 이름 보고 연화장을 찾아와요. 나중에 와서 연화장 이 쌍판이요. 다 우거지상하고 있다. 하면 5년 10년 다 떨어져가지고 다 가버려요. 이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연화장사 많이 알려졌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라. 그런데 오면 그분들을 연화정사에서 연화정사 신도로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해줘야 돼요.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연화정사가 소통을 했을 때 우리 불자님들 소통 우선이 돼야 돼.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살고 또 불자님들이 좀 화합하고 이게 판을 바꾸자고 좀 판을 좀 즐거운 판으로
상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저는 부드러운 말을 쓰니까 쌍시옷자는 안 써요. 그러니까 상판을 상판, 얼굴 상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쌍시옷자를 강하게 하지 말고 상판들을 바꾸자. 얼굴 상이요? 얼굴상에 이 판. 네, 얼굴 상판들이 우거지상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법문고사님? 스마일 상이 되야 그 스마일 상판을 만들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화정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오셨을 때 연화정사 가면 야, 연화정사는 이 상판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얼굴상이에요. 여기서 이 상판이 아니고 얼굴 상판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발전되는 거라. 첫째가 연화정사가 최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연화정사 불자님들이 이 얼굴판을 좀 즐겁게 해줘라. 상판들을 좀 잘 해주셔라. 그리고 스마일판 해주면 다 돼요.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누가는 그러는데, 제가 들리는 말에 그러는데, 연화정사가는 왜 그렇게 거세냐고 그래. 라고 제가 그랬지. 판이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연화정사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뭐가 욕심이 많은지 그냥 보통 갖고는 안 돼. 그냥 소리를 질러도 크게 질러야 되고, 고함을 질러도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야 되고, 그래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연화정사 사람들 있죠? 그건 우리 연화정사가 너무 정열이 넘쳐 저 닮아가지고 보통 가가지고 꼼짝 안 해요. 막 일을 해도 신나게 하고, 뭐 포교를 해도 신나게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조금 좀 가라앉히시고, 우리 연화정사 사람 있을 때만 하시고, 남 들어올 때는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시니까 좋다 하시고, 훌륭하죠. 이게 상판을 스마일판 하시고 이러시라고. 그래서 연화정사가 이제 소통해야 되고 화합해야 된다고요. 이제 가엄한 사상이에요. 집안이 잘 때 다른 데가 잘 때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한인사회 이제 교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화정사는 이제 한인사회에서 최고 앞서간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퍼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연화정사가 저기 워싱턴 DC에서 가장 앞서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한인사회가 보면 한인사회 회장을 하고 나면 딱 걸러지는 절차들이 있더만, 이게 뭐냐,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비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뭔가 터져나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재판이 그 다음에 처리가 나와요. 이게 거의 어디든지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버지니아 빼고요. 버지니아 한인에 워싱턴 DC 한인에 빼고 다른 데가 그렇다는 거라.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 문제가 왜 그러냐, 남 소통을 안 해서 그런 거라. 근데 우리 연화정사는 우리 열린법회 하잖아요. 이게 소통한 거예요. 법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 해가지고 법회 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국군 뿐만 아니고 한국도 없어요. 이것은 연화정사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타종교들도 좀 화합하고 누구든지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거라. 그 다음에가 이제 한국 불교로서의 이제 불교 한국의 소통인데, 이건 그만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불교 미국과 소통. 자, 그래가지고 우리 연화정사 뭔 일을 했느냐 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연화정사는 있죠, 신도도 엄청나고 사람도 엄청나고 절도 엄청나고 돈도 많은 데를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개원법회도 있잖아요. 신도도 없는 주제에 큰 다이닝홀을 빌려갖고 하니까 그게 법당인 줄 알아. 그게 다이닝홀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영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우리 양철호 고사님이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닝홀이 얼마나 큽니까? 저 2층에 다이닝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몇백 명 들어가는 다이닝홀에 우리 연화정사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법당 한 150명 정도, 120명 이 정도, 많아봤자 100명 정도밖에, 120명 정도 하는데, 이야, 다이닝홀이 그래도 몇백 명이나 되는 정도 절이냐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정도라고 우리 연화정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많이 모여주느냐 라고 하면 다불교 때문에. 다불교. 우리 한국불교 행사로 했다든지 했으면 안 와요. 근데 거기에
6개 나라 불교 전통의 스님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공부식 했기 때문에 거예요. 6개 나라 스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삼존물 모셨잖아요. 삼존물 모셨잖아요. 세계 역사 유래가 없는 삼존물이라. 아니요. 한국 불교 의식으로 해가지고 공부식을 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한국 불교 의식으로 공부식 했죠. 그 다음에요. 티베트 불교 했죠. 그 다음에 베트남 불교 했죠. 중국 불교 했죠. 일본 불교 했죠. 그 다음에 하나가 태국 불교 있잖아요. 6개 나라 부처님 불교 의식으로 의 삼존물 모신대라. 그러니까 한국 불교 의식으로 삼존물 모시는데도 영험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6개 나라 불교 의식으로 봉불식 했는데 이 연화정사 부처님 영험이 없으면 여기 오신 그 큰 스님들 있잖아요. 다 가짜 스님들이라. 왜? 아니 그렇게 6개 나라 국가로 해가지고 봉불식을 해서 부처님을 한 데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없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화정사는 부처님 봉불식을 6개 나라 불교 의식으로 해서 봉불식을 했어요. 그런 아주 장엄한 부처님이에요. 저기 오늘 저녁에 숙제라서 구글에 가서 두드려봐요. 6개 나라 불교 의식으로 부처님 한 부처님을 똑같은 부처님을 봉불식을 했다고. 이것은 아마도요 열애가 저기 유래가 없는 거라. 유래가 없어. 유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 부처님은 한국식으로 연부를 해도 돼요. 왜? 한국식으로 봉불식 했으니까. 그 티베트 불교식으로 연부를 해도 돼요. 왜? 티베트 불교로 봉불식을 했고 동남아 불교를 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와도 돼요. 왜? 우리 연화정사 부처님은 6개 나라 불교로 봉불식 한 부처님. 여러분들이 그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연화정사에 오시면 신도분들 모시고 오면 나든지 누구를 모시고 온다든지 사돈네 팔촌을 모시고 온다든지 누구를 모시고 오면 이 연화정사 부처님은 보통 부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연화정사 부처님이 보통 부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자화자찬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그 심거사님 우리 연화정사 부처님 그 특별한 부처님이시죠? 네. 그 박수를 쳐 박수. 이런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화정사 부처님이 6나라 불교 전통으로 봉불식한 부처님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연화정사 부처님을 봉불식을 그렇게 했느냐? 라고 답을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불교를 한국 불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해야 돼.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뭐 티베트 불교 등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 중에 한국 불교라. 미국 사회에 맞는 불교. 그래서 제가 다 불교라고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봉불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일간지 기자들이 봐요. 일간지 기자들이 연화정사 봉불식 한다고 하면 콧방귀 낍니다. 일간지 기자들이. 왜 콧방귀 끄냐? 절이 있죠. 개원식 하는데 한두 군데입니까? 수도 없는 절들이 개원식을 하고 수도 없는 절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 연화정사는 6개 나라의 불교 국가 쓰고 해서 봉불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죠. 특별한 거라. 그러니까 페이어텐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가 개원식 할 때 몇백 명을 모아놓고 개원불평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연화정사 부처님 위력이 이게. 한국 불교만 아니고 미국이니까 6개 나라 불교 국가로 연화정사 부처님을 봉불식했기 때문에 연화정사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시는 부처님이 연화정사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시는 불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연화정사가 건물이 이렇게 크다라고 해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연화장사 이런 불교를 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다. 그 다음에 다종교인데 이 다종교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젖을 차린 한 달 만에 제가 세계 8대 종교 세미나를 하겠다는 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연화정사 무슨 재주로 세계 8대 종교 종교 그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미쳤대요. 스님 약간 좀 그런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해내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세계 8개 종교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부처님을 봉축 행사를 해준 거예요. 부처님 찬양을 부처님 오시는 날을 8개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부처님 찬양을 한 거예요. 화요일 날 한 달 뒤에 개원식 뒤에. 그래가지고 8개 종교를 모셨어요. 지도자들. 그게 카톨릭 2분 모셨거든요. 9분 모셨죠. 카톨릭에 2분 모셨고, 그리고 개신교 모셨고, 그리고 이슬람교 모셨고, 그리고 조로아스교 모셨고, 그리고 그 저기 그리스 그 종교 거기 그 카틱 그러니까 이집트 종교에 모셨죠. 그 다음에가 뭐지 힌두교 모셨죠. 그 다음에가 뭐죠 불교 모셨죠. 그리고 자이나교에 모신 거라.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저기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종교. 다종교와 소통하자라고 한 거 이제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음식을 준비를 해라고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라든지 거사님들 하니까 몇 명 와요? 그래 몇 명? 야 80명을 나 모으겠다고 그래서 80명 나 한국 사람 아니고 백인들 다 모셔왔다. 80명.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꿈 깨지 마셔라고. 세상에 무슨 80명이 어디가 누구 장난이 아니지 않냐고. 와버렸어 80명들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 주류 사회는 감동을 먹었어요. 한국 불교가 이렇게 큰일을 한다라고 주류 사회는 감동을 먹는데 정작 감동을 안 먹은 사람은 한인 사회더만. 한인들 5명 미만이라서 5명 미만 다 외국인만 오는 거라. 이제 첫째가 이제 언어 문제더만. 첫째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한인 사회가 너무 좁아. 우리만 알고 우리 한국 불교 교회 또 기독교만 알고. 그런데 이러기는 우리 연화정사 같은 이 거대한 이념들을 담기에는 너무 째재해. 우리 한인 사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연화정사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엘리트 불교잖아요. 우리 연화정사는 최소한 째재한 사람들 아니라 세계 8대 종교 정도는 가지고 어울려서 같이 놀아가는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 종교 그때 제가 왜 어떻게 해가지고 8대 종교 사람들 성공했냐는 거예요. 개원식 때요 한 사람이 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명함을 쫙 뒤져봤더니 페어팩스 카운티가 내 종교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 그 명함을 제가 구세주를 만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모아야 되는데 올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그 페어팩스 카운티 저기 그 디렉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렉터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이 안 오는 거라. 그런데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삼전부리 보화사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운이 정말 좋았어요. 갔더니 그 4사분기 한 번씩 크게 회의를 해요.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 있는 종교가 먼저 엄청나게 크게 회의를 해요. 거기를 딱 회의가 잡혔어요. 우리 연화정사에 행사하기 한 달 전에 잡힌 거라. 이게 구세준 거라. 제가 그 갔지 않습니까? 또 중청객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나 좀 초청해달라고. 나 좀 초청해. 그런 좋은 사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초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디렉터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나 초청한데 갔어요. 갔더니 갈 때 그 어디지 팜프렛 한 200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팜프렛을 20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가사장삼 수하고 갔더니 두루가 템플이라고 힌두교 사원에서 하더라고요. 엄청난 힌두교 사원에서 크게 이제 행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몇 시간 동안 뭐 세미나도 하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밥 먹을 때도 다니면서 이게 나라조 가면서 우리 연화정도 이런 행사 있다. 또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또 이게 할 때 또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연화정사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내가 하겠다. 이게 미친 사람이죠.
내가 그 멤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첫날 온 사람이 브리핑을 하겠다는데 이게 될 소리예요? 아주 제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브리핑을 내가 해야 되지 된다고 하니까 디렉터가 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죠. 지금 미국이 뭐죠 그거? 9/11도 해가지고 이 종교 간의 화합이 안 돼서 이렇게 못된 짓거리 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 유태인들, 유태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들 이런 꼴통들 때문에 미국이 이적교가 됐는데 여러분들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연화영사에 이런 그 8대 종교 행사에 나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뭐 해도 될 거 아니야 라고 박수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 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끌고 온 거예요. 그래. 근데 에피소드들 근데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가톨릭도 나오지, 이슬람도 나오지, 유태교도 나오지, 모든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몇 사람씩 이제 저기 모시고 온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소개시켜줘서 저희가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연화정서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하고 소통하는 거라. 이게 봐요. 가정법회를 했는데 20명, 맥시멈 20명 갖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다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상판이 좋아요, 다 훌륭해. 자, 이게 보니까 연화장에서 겨울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법회 한 거다. 이 개헌법회요. 자, 봐요. 또 하나가 또 이야기했는데, 야, 참 일은 술술 되더만. 아니 한국 대사님이라도 한국 대영사관들 이렇게 해보니까 일개 종교단체를 안 간대요. 그냥 이것이 그렇게 됐든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가고 나면.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라.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다른 불교 지도자들 많이 알게 되니까 행사 참가하고 뭐 저가도 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했더니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여기가 그 불교 국가로 대사가 나온 사람이 13개 대사들이 있습니다. 대사 13명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3명의 대사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연화정사에서 한번 행사를 거창하게 할 수 있냐는 거라. 제가 보니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13개의 불교 국가들을 전부 대사관들을 모여놓고 내가 유엔 사무총장 아닌데 이거 연화정사가 이 법당에서 한다는 게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백보도 크고 그런데 깨갱했어요. 꼬리를 내렸어요. 13개 불교 국가들을 모셔다가 어디서 뭘 하겠다는 거라. 제가 뭐 어디지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치르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기 이 멤버들 갖고 어디 갔다 뭘 하겠어요. 이 멤버들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멤버들 가지고 13개 국가의 대사들을 모셔다가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신만만은 저도 고개 숙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 하더라고. 야, 그러면 이제 불교계 국가의 리더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태국이 리더래요.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태국이 리더고 그 다음에가 스리랑카 리더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태국 대사하고 스리랑카 대사를 모셔오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동의가 되더라고. 왜? 우리 사이즈에 여기 그 신도분들이 20명 수준 갖고 감당이 될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스리랑카 부대사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부대사님 한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태국 대사님 오시기로 했었어요. 태국 대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태국 대사님이 깜빡하셨대요. 왜 깜빡하셨나? 라고 하니까 그날이 송크란이라 해가지고 한국 설날인 거라. 근데 설날에 태국 종교행사 때려치우고 우리 연화정사 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태국 대사님이 그 부대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 대사, 부대사 모시고 스리랑카 부대사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외교관들이 태국 외교관들 나오고 스리랑카 외교관 나오는데 한국 외교관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부망신 시키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도 총영사님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뜻이 좋으면 일이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한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한국 총영사예요. 그 뒤에 분은 이제 태국 분이시고, 저 뒤에 분은 이제 해바 교수님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한국 스님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분들 해서 다른 나라 불교가들 그게 태국 불교라든지 스리랑카 불교라든지 스리랑카 불교 안 오셨구나. 그리고 일본 불교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불교라든지 그리고 중국 불교 이렇게 이제 모인 거라. 이게 바로 연화정사입니다. 자 봐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우리 연화정사가 깃발나는 게 이거예요. 연화정사가 어마어마 다이닝 홀이 보통 다이닝 홀이 아닌 거예요. 같은 건물, 페어리지 드라이브, 페어팩스, 버지냐 이 건물이라 똑같은 건물이라 이 보십시오. 이게 보통 건물이에요? 이게 법당도 아니요 다이닝홀이라.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절입니다. 이 절이. 여기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 누구요? 서원 스님이요. 제가 잘생겼죠? 네. 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봐요 이제 봉부신이 보십시오. 이제 베트남 스님이셨죠. 이제 봉축법회. 봐요. 우리 봉축법회가 봉축법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애들 우선이잖아요. 부처님 탄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자녀분들 내년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몇십 명 모셔야 돼. 자녀분들이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이날만큼은 자녀분들이 주인이 될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생일이라 하잖아요. 생일날. 생일날인데 어른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날만큼은 자녀들이 주인 되는 날이니까 내년 봉축행사는 2017년 봉축행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숫자에 한 몇 배는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최소 몇 배는 좀 늘려주자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좀 거창하게 하자고요. 자 여기가 이제 봉축 저 방문했고요. 여기가 이제 봉축행사 할 때 보시죠. 최고 이해분이 스리랑카 스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스님이 쭉 그 다음에가 라오 스님이고 이제 옆에 보이는 스님이 자이나교도 대표고요. 여기가 이제 활도정교사요. 보십시오. 한국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문제라. 사실은 제가 왜 이걸 했냐면 1.5세들하고 2세들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인 자녀들이 1.5세, 2세들이 영어잖아요. 우리 불교를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분들에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시행착오를 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세계 8대 종교 지도자분들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서원 스님이요. 뒤에 있는 아주 그냥 키가 크고 아주 얼굴 잘생긴 사람 누구요? 여왕 스님이요.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 연화정사는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아니면 스님도 안 받아요. 자, 우리가요. 이게 이제 배삭. 이 배삭을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띄었거든요. 사실 핵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배삭 때 축하 메시지를 발행했어요. 처음이라 역사에. 그래가지고 BBC 불교 방송에 나오고 미국의 저기 어디지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잘생긴 성원 스님. 제가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했어요. 제가 다 했다고 요거 넘어가니까 이게.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일 하려고 제가 많이 앞에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목령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핸섬 보이고요. 옆에가 저보다는 좀 깨재재하지만 그래도 저 잘생긴 여기 태국 스님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해바 교수님,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제 중간에가 스리랑카 스님,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잘생긴 스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조지 워싱턴 교목 원래 그 이분이 저기 예일대학교 교목이었어요. 예일대학교 교목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목이시고 여기가 또 둘이를 보면 누가 더 잘생겼어요? 성원 스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캄보디아스입니다. 캄보디아스. 여기가 이제 제가 또 보스턴 저기 보스턴 왓 나와민이라고, 왓이라는 것이 동남아에서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왓타이 태국절이라는 뜻입니다. 왓 나와민이라는 절인데 이 절이 태국절 중에서 최고 큰 절인데요. 장장 6,500만 불로 들여서 짓는 절입니다. 캐시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도 저기 가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유대관계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제 초대해서 이제 우리 연화정사가 잘 굴러가야죠. 잘 여러 가지 잘하고 우리 한국 불교도 이제 세계 망방에 좋은 점들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연화정사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닝 홀이 엄청나게 큰 다이닝 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또 옆에가 컨퍼런스 룸이 한 300명 들어가는 컨퍼런스 룸이 엄청나게 좋은 룸이 있어요. 또 그래서 나중에 그러려고 해요. 풀코스를 하려고 해요. 다음 큰 행사라면 내년에 초파일 행사는 다이닝 홀을 딱 빌려서 한 몇백 명 딱 하고 또 필요하면 컨퍼런스 룸에 300명 딱 하고 그리고 연화정사 이 법당에서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법당은 아주 깨재재하다. 왜?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기도나 열심히 하고 진짜 행사들은 우리가 그 컨퍼런스 룸 정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행사들은 다이닝 홀에서 하고 있다.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연화정사가 이제 그 소통 시리즈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열린 법회를 제가 한 거예요. 그것이. 왜 열린 법회를 했냐? 연화정사만은 그래도 깨제제하게 굴러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제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배포 크게 놀자. 그러면 불교만 하지 말고 목사님도 모시고 신부님도 모시고 누구도 모셔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게 첫 취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회를 했을 때 스님들이 잘하죠. 법회라는 거 스님들이 그걸 평생 했으니까 법회 연분에 스님들이 하는데 그거 외의 소재들 예를 들면 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술 문제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 법회를 했죠. 그리고 연화한글학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하고요.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보는데 왜냐하면 불교의 미래는 젊은 애들이니까 어렵더라도 꾸준히 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환으로 또 역시 부처님 뜻에 다 길이 보여요. 아니 또 자원봉사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1월 6일 날 독감 예방접종 한다는 거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차분차분히. 그래서 이런 것도 10월 6일 날 여러분들 있잖아요. 독감 예방은 맞으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오실 때 뭐죠? 거기 저기 보험 카드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돈은 저 보험카드 얻으신 분들은 현금 저 꼽쳐놓은 현금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사 잘 맞으시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노력해주는 우리 심평석 보살님, 심자인 보살님 내일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나는데 연화접합 명상문의도 하겠다는 거라 이렇게 자발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10시 5일 날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 연화 양론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연화 양론을 하고 싶어요. 또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지 제가 해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건 장기 동안으로 해야 되고 문화교실도 하고 싶고요. 각종 지능별 모임에 이제 연화청년 이건 장기적인 거 이게 한 거라며. 이제 이 외부 열린 법회야. 이제 내부 열린 법회는 이제 이건 그 세계 유례가 없는 행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부 강사 열린 법회는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교는 기본 성직자 있습니다. 성직자 외에 어느 누구도 제가 신도들을 위해서 법회를 한다든지 미사를 보게 한다든지 설교를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교회 봤어요?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나와서 설교한다고 설쳐되면 그날 다음날 목사님이 당신 나오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주교에서 있잖아요. 제가 저기 이제 평신도들이 설치고 하면 신부님이 번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있는데 스님들이 해서 하지. 한국에서 법회를 한다지 했을 때 다 초청법회입니다. 초청법회 주체는 누구냐? 다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자들, 특히 평신도 더더군다나 멤버들을 강사로 세우는 들은 어느 종교도 없고 어느 종교, 우리 불교단체 어디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 아셔야 돼. 내가 이런 이런 일을 갖다 끌고 가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제가 내부 열린 강사 모임을 하느냐의 것이 뭐냐면 연화장사의 승가와 제가 또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하고 제가 다. 저건 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건 어느 때 한 적이 없어요. 하는 조직도 없고 아무도 안 해요. 그건 왜 제가 했냐면 우리 연화장사는 어디든지 불자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연화장사 멤버들이 재능보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재능보시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시를 해라는 거라. 그럴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다라고 하면 자기들 아는 지식들을 연화장사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봉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우리 양도사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컴퓨터를 잘 만지고 기계를 한다. 그럼 우리 양도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봉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공짜로 와가지고 매주 있잖아요. 40 몇 주 또 안 쉬고 나온 거라. 그건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양도사님이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상인 거라. 그 다음에 하나가 컴퓨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노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그 정윤희 보살님 있어요. 이분 피아노를 쳐요. 그럼 피아노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해야 돼요. 쳐야 되는 거라. 박수를 다시 박수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뿌리 깊게 느낀 거예요. 제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방관한 저희들 책임도 있어요. 저래서 안 시킨 거라. 근데 연화장사는 시킨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시켜주는 저도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하겠다고 다 나서는데 안 시켜주면 제가 요거도 먹죠. 그래가지고 공양간에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시켜줘야 됩니까? 안 시켜줍니까? 시켜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안 시켜주세요. 안 시켜주면 제가 잘못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 법은거사처럼 있잖아. 말빨 쓴 사람한테 사회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요거도 먹어요. 시켜줘야 되겠어? 안 시켜줘야겠어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화정사 리더십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요? 잘생긴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잘생긴 성원스님이에요. 자, 봐봐요. 이게 소통이라. 소통이라. 그러니까 전신도들이 연화정사에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저도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양스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법은거사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양철호 거사님도 법은 가지고 정윤희 보살님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뭐 누구나 여기 앞에만 드는 게 뒤에 사람들이 생략이에요. 기타 등등. 나중에 가서는 자기 이름 안 들면 죽었다고 또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연화장에서 답지 않는 신도들이라. 그래서 일한 것들이야. 이게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이제 외부 열린 강사는 이렇게 외부 용도를 하고요. 처음에는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호응이 좋은 거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명단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한 6명 정도로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극비리니까 법문 중간에 할 때가 아니고 밥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명단들은 밥 먹을 때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열린법회 첫 번째 있죠. 그리고 이제 노영창에서 너무 훌륭하시죠.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 하시죠. 그리고 열린법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열린법회 2회 우리 그 저기 김명기 박사님 오시고요. 정신과 사시죠.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정수 스님 오시면서 이제 불교 윤리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4차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아마도 한 7, 80명 나올 텐데 한 75명, 7, 80명 나오셔서 알아든지 하는데 이번에는 한 100명 정도로 모여서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한국에서 오셔요. 가지고 이제 내부 열린 강사. 우리 내부 열린 강사는 우리 연화정사 중에서 줄을 서 있더라고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류 유서고 또 우리 저 홍순동 박사님 가장 연세도 드셨고 그리고 또 과학자로서 아주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한국을 대변한 훌륭한 과학자 입장 이런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순성 교사님한테 여기 와가지고 과학자 입장에서 명상을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소개하고 해달라 이런 분들 안 시켜주면 누구 잘못이에요? 저 잘못이라 그래갖고 제가 또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하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행사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 여러분들, 우리 연화정사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연화정사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용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로서 뭐 아주 대단한 역적도 쌓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과학자 입장에 보는 거고 입장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차근차근 우리가 연화정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도분들 입장에서 재능이 가지면 재능 보시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노력 보시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 연화정사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음식을 안 만들면 죄받아요. 왜?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사장시키면 누가 되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저 잘못인 거라.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시켜야 돼. 왜? 왜 그런 재주를 가만 썩혀요?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 밥도 해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래. 연화정사는 그러니까 모든 묻지 않는데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궁뎅이도 기는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연화정사 국자님들이 재주들이 매주들이라 못하는 것이 없는 거라. 이게 그분들을 어느 누구들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자님들, 법부님들 설득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있으면 눈을 부릅뜨시고 저분들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지 딱 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영입하셔요. 그래가지고 계속 쓰시는 거라. 그러면 연화정사가 스님만의 불교가 아니고 우리 불자님 불교가 되는 거야. 우리 불자님처럼 되는 거라. 네. 그런 일을 지금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양철호 고사님은 내가 미안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거야. 아니 40 몇 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와서 만드는 걸 너무 훌륭하더라고. 그렇지만 그건 진짜 해야 될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6주 동안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바람도 좀 피우고 또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좀 썩기는 너무 아까운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영입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번 오니까 영입이 돼 있는 거라. 아니 또 젊은 또 우리 거기 누구지 윤거사님 있잖아요. 또 된 거야. 이름이 뭐예요? 윤상영. 윤상영 거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윤상영 거사님이 우리 양철호 거사님 이제 또 도와줘서 이제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2인조 이제 우리 웹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거사님이 웹 부장이라 했는데 그래도 어디죠? 팀원이 없는 부장인 거라. 그래도 또 팀을 하면 또 생겼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싸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시면 감싸주고 그분들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할들을 맡게 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화정사 가면 이 판이요. 이 쌍시옷 아니에요. 쌍시옷. 우리 연화정사 그렇게 쌍만 안 해요. 얼굴 상자요. 얼굴 상자에
판이 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화합하는 불교. 그래서 가만사성이라고 했듯이 연화정사가 이렇게 화합하는 불교가 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불교를 자기가 뜻을 펼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우리 연화정사였죠. 신도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 그리워질 거라. 근데 몇 가지는 성공한 거 있어요. 연화정사가 밥맛이 있다고 온대요. 그건 성공한 거라. 그러니까 밥맛있게 해준 사람들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연화정사 가면 즐겁고 웃음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게 포교입니다. 그게 포교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연화정사 오셔가지고 자기 재능 기부 하지 않는 연화정사는 불자가 아니에요. 왜? 연화 소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여기 웃길 수 있는 사람 웃겨주시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 좀 열심히 잘해주시고 그리고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해주시고 사무실 잘 보는 사람 사무실 잘 봐주시고 그리고 컴퓨터 잘 만드는 사람 컴퓨터 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회 잘 보는 사람 잘 보시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피아노 잘 치시고 그리고 하면 발전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연화정사가 지향하고 있는 불교예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 그 끝내시죠. 지금까지도 연화정사가 행사가 많았지만 이번에도 또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23일 날 11시에 제4차 열린법회에 있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의 김경호 명예회장님 모시고 한국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16일 토요일입니다. 11시에 또 참선 명상 정진을 위한 첫 만남이 연화정사 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선이나 명상에 관심 있으신 신도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11월 그 다음 날이죠. 11월 6일 11시에 저희 첫 신도법회가 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순성 거사님 제가 양력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홍순성 거사님 뵈니까 제가 양력을 받았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으로 PhD 하셨고요. MIT에서 링컨 랩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수원공과대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상 거사님 모셔서 저희가 첫 신도법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도화합 그리고 신도소통 그리고 신도분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신도법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만남을 가지는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같은 날 점심 공양하시고 우리 심재훈 거사님께서 약사이신데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신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4일 날 저희 제5차 열린법회가 있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반행이신 김형근 사장님 모셔서 미국 사회와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